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특징주 7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1, 2위 종목 한 번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이 제법 크죠. 얼마 전에 SK하이닉스에 대해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놨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 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크대요. 이 3%대 둘 모두 나란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좀 되돌려 놔야 될 텐데요. 오늘 이 때문에 또 지수도 많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 좀 쫓아가 볼까요?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이 결의를 맺습니다. 정상회담에 이 다음번에 이루어질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꽤 상승폭이 크죠? 7% 넘는 상승으로 지금은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8%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의견은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앞으로도 성장 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 한쪽에서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는 실적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 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큰손들이 사자 쪽이네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들어오고요. 29,05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 부진한 쪽도 볼게요. 이마트입니다. 2분기 점포 매출도 별로였고요. 온라인 성장 이거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진했습니다. 이마트 이 시각 현재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구업체 하나 볼까요? 이 현대리바티를 볼 텐데요.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B2C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치 잘 나왔고요. 미국 프리미엄 홈퍼니싱 브랜드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사업 잘 이뤄냈다라는 평가입니다. 23,450원대 5% 넘는 상승입니다. 신세 E&M 이 합병 이후 재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제 좀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오늘도 5% 넘는 상승. 아무래도 콘텐츠 분야의 성장세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257,300원입니다.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장 시작부터 가겠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 흥행 이거 수치로 이제 확인됐다라는 분석이고요. 영업이익이 2분기에 147% 급증입니다. 5%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투자할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이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희비가 확실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펄어비스가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이어서요. 이 종목 한번 살펴주십시오. 이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지 현재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에 대한 판단 긍정적입니다. 앞으로의 기대감도 좋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그 전년비해서 147% 정도 증가했죠. 말씀해 주신 대로 게임주 내에서 종목별로 실적에 따른 그 차별화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은 사막 M의 흥행 효과입니다. 제가 한 2~3시간 전에 들어가 보니까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최고 매출 순위 NC소프트의 리니지 M에 이어서 2위입니다. 굉장히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만에서 진행됐었던 이 검은 사막 M의 사전 예약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죠.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은 그 PC게임 검은 사막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근데 이 PC게임 검은 사막이 사실상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 사막 M의 해외 출시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봐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검은 사막 M 이외에 이제 하반기에 신규 모바일 게임 2종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신작 지연에 의해서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왜 올해 들어서는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도 좀 내다봐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 사막 M이 초기보다는 이제 신규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가입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매출로서 이제 견고함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앞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냐 없냐인데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 같고요. 투자 의견 당연히 좀 좋아요로 들을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지 이제 수치로 확인되진 않았으니까 네. 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렇다고 뭐 가격 조정이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길게 수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이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한번 긍정적으로 내다봐야 되겠네요. 오늘 5%에 가까운 급등이고요. 앞으로도 쫓아가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좋아요 의견 찍고요. 이번에는 CJ E&M이며 보겠습니다. 콘텐츠 분야 중심의 성장성 부각될 듯이라고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신성장 동력, 뭐 새로운 먹을거리, 우리나라에서 뭐 콘텐츠가 제일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CJE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CJNM은 제가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TVN과 엠넷이 이제 주축입니다. 근데 이 두 채널의 시청률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VN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 시청률이 13% 육박합니다. 웬만한 지상파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엠넷 같은 경우 지금 방영하고 있는 뭐 프로듀스 48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예정된 뭐 쇼미더머니 777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실한 고정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광고 수익이 견조하고 요즘에 PPL 수익도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J 오쇼핑과의 결합을 통해서 매출 전체가 증가하는 외형 성장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인덱스 수급도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에 한 콘텐츠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엔터주를 말씀드릴 때는 넷플릭스를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1억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에 올라가는 콘텐츠의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흥행을 보인 드라마든 아니면은 뭐 일반 예능이든 이런 부분들이 넷플릭스에 런칭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 그리고 뭐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 또 머릿속에 또 많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런 종목들 다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CJ님이 특히 더 좋다 뭐 이런 관점이신가요? 지금 저는 엔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엔터주랑 게임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약간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엔터주와 게임주에 전체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도 현재 위치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나 게임주 전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의견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아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세워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4%대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거칠 것 같아요. 대형주니까 한 번에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한 25만 원 이하 근처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목표가 한 28만 원 정도만 보신다면 한 2, 3개월 정도 투자 기간을 갖고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멀리 봤을 때도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네네. 이 종목이라는 말씀. CJ E&M도 앞으로 긍정적인 뷰 유지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현대 리바트를 한번 볼까요? 실적이 나왔는데 꽤 괜찮은 수치가 나왔고 이 주가도 이에 화답하면서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에요. 그동안은 사실 막 부각됐던 종목은 아니었었는데 지금이라도 눈여겨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목은 일단 바닥권에서 이제 좀 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빠른 반등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리바트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그 홈퍼니싱 브랜드의 성과가 양호했고 또 주방 가구 부분의 성장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리모델링 시장과 실적이 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을 꾸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강남 지역의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주방 가구 시장이 같이 좀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B2C 시장의 성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프리미엄 가구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현대리바트가 몇 달 전부터 프리미엄 가구에 대한 성장, 그 생산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던 구간에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121선의 이평선도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주가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갭상승해서도 이제 도지로 끝났어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됐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항대를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아주 긴 시각에서 본다면 뭐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도 그렇고 또 한샘도 그렇고 차트를 열어보니 둘 다 비슷하네요. 정말 많이 빠졌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의 의견은 나빠요, 글쎄요, 좋아요는 일단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골라본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글쎄요를 드리는데 이게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딱히 주목받을 수 없는 게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가 갑자기 몇백 성장하고 이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쉽게 말하면 재미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을 시도해도 완만한 반등, 매물대 소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리바트 점검해봤고요.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7개 종목 가운데 이마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차트를 열어보면 올해 들어서는 뭐 앞서 뭐 현대리바트나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올 초부터 계속 떨어지기만 했으니까요. 2분기 뚜껑 열어봤더니 또 역시나 부진한 실적이 또 수치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볼까요? 이마트는 볼 때요. 네, 그래서 그 오프라인 매출이 한 3% 정도 감소했는데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뭐 본격적으로 이마트 매출 줄어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온라인 부분도 이제 좀 부진했지만 모바일 부분은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모바일 부분의 전체적인 실적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모바일 쇼핑 시장이 제일 커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기대감을 놓기에는 좀 이른 구간이라고 보고 또 실적 부진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비용 증가였습니다. 뭐 전자제품 판매 전문점인 일렉트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삐에로 쇼핑이라든지 최근에 네. 신규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반기 혹은 늦어도 내년에는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어떻게 가면 될까요? 뭐 좋아요 갈까요? 네, 그래서 멀리 봤을 이것도 때?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좀 반등할 것으로 그 체크를 하는데 네, 이게 네. 기술적인 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려내지 못했고 아까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마트도 굉장히 이제 성장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종목 아니잖아요. 유통주다 보니까. 그래서 반등을 하려면 또 반드시 매물대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별로 없겠지만 빠른 반등도 좀 쉽진 않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만 좋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투자 의견은 좀 글쎄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 들어보니 확실하게 이거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펄어비스 쪽인 것 같아요. 네네. 내일장 탑픽으로도 당연히 이제 펄어비스를 꼽아둘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한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26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격이고 해외 그 검은 사막 모바일 M이 좀 중점적으로 그 성과를 낸다면 26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지금 이 시각도 계속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마감 가격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을 해봐죠. 내일장 탑픽으로 펄어비스 꼽고 장 마감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감 분위기, 동시효과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9%의 낙폭을 보이면서 2282선의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감을 안고 일부 관련주들이 급등했지만 대형주, 대형 IP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2% 조정을 받으면서 785선의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10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탄력 없는 움직임이 연출되다 금요일 돼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대형 IT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지돌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요. 이에 코스피 지수는 0.93% 하락세를 보이면서 228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57% 조정을 받으면서 784선에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장 강세를 나타냈던 삼성 관련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또 제약주들도 하락하면서 지수를 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돌아봤더니 일단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의 반등 기미를 못 찾는 상황이었죠. 일단 외국인이 1,434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 578억 원 동반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일제히 매도했는데요. 하루 만에 포지션을 바꾸더니 외국인은 594억 원의 매도, 기관도 255억 원을 매도했고요. 역시나 개인이 사자를 외치면서 883억 원을 담았습니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게임주 안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펄어비스 내일장 탑픽이기도 했는데요. 마감은 4.95% 강세를 보이면서 23만 7,600원에 마감했고요. 검은사방 모바일 효과의 주가가 방긋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웹젠과는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웹젠 마감 분위기 돌아보시면 4.87% 하락 흐름 2만 500원에 오늘장을 마쳤고요. 시장 기대치에 밑도는 실적 부진에 주가가 침울했습니다. 중국 라이선스 매출 급감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춰잡는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